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트 과일 코너에서 그냥 지나쳤던 과일 하나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값이 얼마냐고요? 한 팩에 3,000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과일을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신 환자분의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뭔가를 하셨나요? 약을 바꾸셨나요? 그 환자분의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그 과일 먹은 것밖에 없는데요. 20년 넘게 의사를 해온 저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성희 할머니, 올해 74세이십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시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가득 피어올라서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발목도 퉁퉁 붓고 밤에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하루 종일 몸이 천근만근이셨죠. 그래서 물도 하루에 2리터씩 열심히 드시고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서 걷기 운동도 하셨는데 도무지 나아지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에 사는 딸이 내려오면서 작은 선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마트에서 산 과일 한 팩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매일 조금씩 드셔봐요. 딸도 큰 기대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박성희 할머니의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겁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그 과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십니다. 그 전에 먼저 이것만 알아두세요.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만성 신장병 환자가 무려 3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년 7.2%씩 늘어나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 속도입니다. 더 무서운 건 세계보건기구 통계인데요.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지만 그중 90%가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변 거품이 왜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위험 신호인지. 두 번째, 과일이 신장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어렵지 않게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고 어떻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지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실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을 보호하겠다며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식품도 챙겨 드시고 좋다는 건 다 해보시죠. 그런데 정작 그 방법이 신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조용히 해를 끼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 물을 세게 넣어서 그런 거다. 다 괜찮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을 빨리 넣어서 거품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거품은 30초, 1분 안에 사라집니다. 문제는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그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소변에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진료지침에서 명확하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신장 필터가 손상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박성희 할머니가 딱 이 경우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물을 세게 넣었나 보다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계속 거품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곧장 검사를 권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신선한 과일 자체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말린 과일, 통조림 과일, 과일 주스, 믹서기에 갈아 마시는 스무디,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일을 말리거나 농축하면 칼륨과 당분이 서너 배, 많게는 10배까지 높아집니다. 신장이 약해진 분들은 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칼륨이 피 속에 너무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 영양지침도 이 점을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생과일, 그것도 적당한 양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신장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먹으면 안전하다. 이 부분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돈을 쓰고 오히려 손해를 보십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 성분의 농축 보충제들, 이런 것들은 결국 신장이 전부 걸러야 합니다.
일반 음식보다 훨씬 고농도로 압축된 성분들이 한꺼번에 신장으로 쏟아지니까 이미 지쳐있는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지침에서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농축 보충제 복용을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약이 된다고 산 건데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드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아프니까 알 수 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신장은 아파도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국제신장학회 KDIGO 2022년 임상 지침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70%가 손상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70%가 망가진 다음에야 피곤하고 붓고 소변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이미 많이 늦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할 때, 건강해 보일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오늘 쓰지 않겠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180리터면 대형 욕조를 가득 채울 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장은 우리 집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24시간 365일, 단 한 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정수기 필터입니다. 이 필터가 깨끗하면 우리 몸의 피도 맑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조금씩 찢어지고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안에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 이것이 필터의 핵심입니다. 이 혈관들이 손상되면 마치 정수기 필터망이 찢어진 것과 같습니다. 깨끗한 물만 나와야 하는데 필터망이 찢어지니까 귀한 단백질까지 밖으로 새어나가 버립니다. 이게 소변 거품의 정체입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은 삼투압이 무너지고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손발이 붓기 시작합니다.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집 안 곳곳에 고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60세에서 80세 어르신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신장 기능은 4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70세가 되셨다면 아무 병이 없어도 신장 기능이 이미 65%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로 비유하면 새 배터리일 때는 100% 충전이 되는데 오래 쓴 배터리는 아무리 충전해도 65%밖에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쁜 습관이 하나라도 더해지면 그게 바로 넘치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됩니다. 박성희 할머니도 그 상황이셨습니다. 신장이 나이로 인해 이미 약해져 있었는데 거기에 짠 국물을 즐기시는 식습관이 더해지면서 신장이 버티지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박성희 할머니의 신장 수치를 3개월 만에 눈에 띄게 바꾼 그 과일들 지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3가지입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신장을 보호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죠. 냉동 블루베리도 신선한 것과 효과가 같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신장에서 하는 일을 쉽게 비유하면 녹슬고 오래된 수도관을 새 것처럼 다시 칠하는 페인트공과 같습니다. 신장 안에 아주 가느다란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18년에 걸쳐 추적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신장 기능이 23%나 더 잘 보존됐습니다. 18년. 그것도 장기 연구입니다.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블루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당분이 낮다는 겁니다. 100g당 당분이 약 10g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하루에 30, 40알 정도는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라면 한 줌, 약 한 손으로 가득 쥐는 양이 딱 적당합니다. 단,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갈아버리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 흡수가 빨라집니다. 반드시 그대로 알알이 드셔야 합니다.
통조림 블루베리나 잼으로 만든 제품은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무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은 신장을 보호하는 방식이 블루베리와 전혀 다릅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이게 장 속에서 하는 역할을 비유하면 성실한 청소부와 같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나오는 독소, 노폐물들이 신장으로 가기 전에 장에서 먼저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쓰레기가 신장에 도착하기 전에 장에서 미리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장 입장에서는 처리할 일이 줄어드니까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미국 신장영양학회지에서도 수용성 식이섬유와 만성 신장병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려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과는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가 적당합니다. 그냥 잘라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만성 신장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껍질을 벗겨서 드셔야 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이 약해진 분들은 이 칼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피 속에 칼륨이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칼륨의 상당 부분이 줄어듭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껍질째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단을 받으셨다면 꼭 껍질을 벗겨주세요. 세 번째 과일은 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이면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죠. 귤에는 베타크립토잔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신장에서 하는 일을 비유하면 오래된 집 벽에 생긴 작은 균열들을 메워주는 용접공과 같습니다. 신장 혈관 벽에 생긴 아주 작은 손상들을 보수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카로티노이드와 신장 기능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런 성분들이 신장 보호에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2-3개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다 드시는 것보다 저녁 식사 후에 1-2개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귤은 단,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사구체 여과율, GFR이라는 수치가 30 미만이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귤에 들어있는 칼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고 드세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한 어르신들 혹은 신장이 약간 약해진 분들을 위한 것이지 이미 심각한 신장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개인 상황에 맞는 의사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베리, 사과, 귤, 세 가지 과일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혹시 이 중에 지금 드시고 계신 과일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갈아서 드시고 계셨나요?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딱 2글자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기시는 댓글 한 줄이 이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다른 어르신 한 분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소변 거품 때문에 걱정하시면서도 그냥 넘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가 그분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투석기에 연결된 삶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분이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과일을 어떻게 하루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서 제일 먼저 블루베리 한 줌, 30, 40알을 드세요. 냉동이라면 전날 밤에 냉장고에 꺼내 두었다가 아침에 드시면 됩니다. 신선한 것이든 냉동이든 효과는 같습니다. 그냥 알알이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특별한 요리가 필요 없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사과 반 개에서 1개를 드세요. 껍질은 신장 기능 상태에 따라 벗기시거나 그대로 드세요. 작게 잘라서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포크로 꾹꾹 눌러서 즙을 짜거나 갈아 드시면 안 됩니다. 씹어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씹는 과정에서 나오는 타액과 섬유질이 함께 작용해야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한 20분 후에 드시면 더 좋습니다. 오후에는 가볍게 30분 정도 걸으세요. 미국 심장학회 2022년 신체 활동 지침에서도 하루 30분의 가벼운 걷기가 신장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에 유의미하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동네 한 바퀴, 아파트 단지 한 바퀴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귤 1, 2개를 드세요. 한꺼번에 한 뭉텅이를 드시지 마세요. 천천히 1개, 괜찮으시면 2개까지만 드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에서 국물은 가능하면 줄여보세요. 짠 국물은 신장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국을 드실 때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신장에 훨씬 좋습니다. 박성희 할머니도 이 작은 변화, 짠 국물 줄이기와 3가지 과일 챙겨 드시기, 그리고 30분 걷기를 꾸준히 하신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보이면 과일이나 운동보다 먼저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소변 거품이 5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때입니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나 발목이 퉁퉁 부어 있고 하루가 지나도 빠지지 않을 때입니다. 세 번째, 누우면 숨이 차고 앉아야 편해지실 때입니다. 네 번째,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렵고 피부가 건조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극심하게 피곤함이 계속될 때입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오늘 과일보다 먼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변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으면 내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서 단백뇨 검사를 받아보세요. 두 번째, 블루베리는 하루 30, 40알 그대로 드시고 사과는 반 개에서 1개를 씹어 드시되 신장병 진단받으셨다면 껍질을 벗기세요. 귤은 저녁에 1, 2개 신장 기능 수치가 많이 낮으신 분들은 먼저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세 번째, 과일은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드시는 약은 반드시 계속 드시고 정기검진도 빠지지 마세요. 과일은 신장을 도와주는 좋은 친구일 뿐 의사 선생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박성희 할머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의 신장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소변 거품도 많이 줄었고 발목 부기도 빠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시던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새로운 약을 드신 건 아니죠?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딸이 사다 준 블루베리랑 껍질 벗긴 사과랑 저녁에 귤 조금씩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짠 국물도 좀 줄이고 매일 동네 한 바퀴 걸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맞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마트에 가시면서 블루베리 한 팩 사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에 한 줌 드시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이 3개월 뒤에 검사 수치를 바꿉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가족 카톡방에 공유해주세요. 60대, 70대, 부모님이 계신 분들, 형제자매 봐 계신 분들, 친한 친구분이 계신 분들께 보내주세요. 건강정보는 혼자 알고 있을 때보다 나눌 때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신장을, 누군가의 남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놀라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혈압약을 열심히 드시는데 혈압이 도무지 내려가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이유가 의외의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매일 드시는 반찬 중 하나, 흔한 채소 하나를 먹는 방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파는 저렴한 채소인데 10명 중 9명의 어르신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있어서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 채소가 뭔지, 어떻게 드셔야 혈압약 효과가 제대로 나는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안 보시면 정말 손해입니다.